길어 보이는다는 거 아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신부고를 빼면 얼굴 길어 보인다 이런 질문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답변에 오히려 광대가 조금 있으셨잖아요. 아까 질문자께서. 그래서 광대가 있는 분이 오히려 좀 얼굴이 빼도 얼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덜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알약처럼 그렸잖아요. 이렇게 알약처럼 그렸는데 수술을 뭐를 하던 간에 이건 뼈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이마축 수술이 아니라서 이 길이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수술 제가 신부고를 빼더라도 응? 여기 이렇게 빼더라도 이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이 알약 얼굴에서는 수술하게 되면 똑같이 알약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이제 술 후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신부고를 여기 쓰고 뭐 지방 흡입 같은 것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얼굴 형태가 동그란 우리가 알약 형태에서 총알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광대가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이 긴 광대도 없고 조금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이렇게 된 경우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요렇게 얇아지죠. 그러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느냐? 근데 이렇게 돼도 길어 보인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냥 이때보단 이게 낫다라는 거죠. 같이 길어 보여도 이때보단 이런데 더 길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광대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광대가 있으면 약간 좀 이런 형태,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광대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뼈를 자르지 않으니까 이 폭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뭐 조금 이거는 이쪽은 좀 광대가 있으신 타입은 지금 이제 얼굴 좀 얄쌍하시니까 요렇게 이제 이런 얼굴이면은 수술하게 되면은 요렇게 변하겠죠. 네? 점선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광대가 더 나아 보인다는 게 사람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돼도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보다는. 그리고 광대가 더 부각돼 보이냐고 제가 그 질문을 이제 걱정하면 제가 차트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광대가 더 커 보일까봐 걱정하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왠지 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시고 나서 이제 어떠셨어요? 광대가 더 커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래요. 아니시라고 답변하신 더 커 보여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더 커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고요. 되게 한 몇 케이스에서는 광대가 컴플렉스였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광대가 컴플렉스가 아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전엔 광대에서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얘기하신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아래쪽이 출근하니까 광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매력 포인트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컴플렉스인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들어갔는데 뭐 광대가 그건 뭐 저도 사실 솔직히 뭐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도드라진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어져서 네,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나이 먹으면 신부골에 대해서 그거 이제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참 노화라는 건 누구든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하 지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치아도 있고 이렇게. 그럼 신부골은 이쯤 지금 내가 타겟으로 하는 신부골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쯤에. 그쵸? 근데 10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깨물었었거든요. 밥 먹다가 콱 씹히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면 저는 신부골이 별로 크진 않아요. 제 얼굴에서
여기가 심부볼이거든요. 근데 그럼 저 위치는 어디냐? 40대인 저의 위치는 치아가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해갖고요, 이쪽에 치아를 발치를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눌러보니까, 거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처음에 여기 이제 발치를 해갖고 치아가 없으니까 심부볼이 요렇게 여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좀 아래였어요. 요쯤. 그리고 실제로 또 요쯤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질문자분께서도 그렇게는 안 봤는데 30대시더라고요. 근데 위치 자체가 저쯤 제가 갖고 있는 위치 자체 정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좀 작게 표시했고요. 사이즈가 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근데 수술할 때 안쪽에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젊으신 연령대, 보통 20대에서 30대 정도 심부볼의 위치가 높게 위치되어 있고 밑쪽으로 많이 안 내려가신 분, 심부볼만 하셔도 되는 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전에도 우산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쪽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 수술 필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면 심부볼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걸 딱 끄집어내면은 빠지거든요. 이게 이제 절개 창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뺀 다음에 잘라내고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우산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좀 이것도 마지막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쪽을 보면은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흰색 스트로 같은 구조가 있어요. 단단한 구조. 그 단단한 구조. 그거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봐서 당겨보면은 이 안쪽에서 보이는 거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포셉이라고 하죠. 겸자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은 겉에서 피부가 어디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부볼을 뺄 때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조금씩 굉장히 조심하면서 떼거든요. 왜냐하면 이 혈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떼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서 무슨 뭐 이렇게 흡입관을 집어넣어갖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혈관으로, 정말 너무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하고 결체 조직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이거 뗄 때도 정말 지혈 열심히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뗄 때마다 제가 살짝씩 당겨봐요. 그러면 여기서 볼에서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술 전에 디자인했던 부위하고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 디자인 바깥의 범위냐, 이런 걸 제가 보거든요. 디자인 바깥의 범위는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했던 범위 안쪽에서 당겨보면 조금씩 이렇게 일치되면 그 위치를 조금씩 자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같은 구조들이 얇은,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절개창이니까 안쪽에 심부볼이 있고, 이게 이제 빼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바닥에 우리 사각턱 근육 있죠.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딱 보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심부볼이 또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악 심부볼이에요. 통로가 있거든요. 이것도 빼고자 하면 아래쪽에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쓱 잡아 빼면 빠져요. 근데 요거는 정말 혈관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요걸 상악 심부볼을 제가 쓱쓱 빼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잡아봤을 때 얼굴에 어느 부위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영 관계 없는 부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뭐 건드릴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위쪽에는요, 이제 아까 요 빨대같이 생긴 구조도 있다고 그랬고, 얇은 막이 또 있는데 요건 침샘이에요. 이하선이에요. 이하선하고 그 지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눈 방향이 되겠고, 그러면 안쪽도 보면은 이렇게 활막 구조라고, 되게 얇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우산대처럼 쳐져 있거든요. 근데 20, 30대는요, 심부볼 위치가 위에 있거나 잘 보존돼서 심부볼만 수술해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구조가 다 잘 보존돼 있어요. 잘 보존돼 있는데 40대 후반, 아니면 심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60대 이런 분들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가 다 평평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 우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거꾸로 우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20, 30대라고 하면은 40대 후반이나 60대 분들 심부볼 위치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다시 그려봤을 때 심부볼이 이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를 잡아주는 이게 막이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참 이 막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지 않겠지. 그냥 펴지겠지. 그래서 점점 떨어진대요. 이렇게 위치 자체가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볼은 들어가죠. 얘 공부하면은 뭐 대학 가고 나중에 취직하면 볼살 다 빠져. 예, 떨어지고요. 그때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심부볼이.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젖살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구조 자체는 축도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 패드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동한다는 거, 네, 이동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제 침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피하 지방, 얼굴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지방 있죠. 턱선까지 위에 있으면은 보통은 흡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턱선을 침범을 했거나 턱선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부위가 두꺼워져 보인다고요.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빼게 돼도 이 부위는 조금 들어가거든요. 수술하면 이렇게. 근데 마무리를 좀 해서 이렇게 지방.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이거 지금 제가 너무 그림 막 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바닥에 우리가 공을 하나 놨어요. 그리고 얇은 담요를 한번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심부볼 이거 심부볼을 뺐을 때 빼버리면은 다시 이렇게 편편해지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근데 심부볼 위치가 너무 아래쪽으로 가 있거나 피하 지방이 너무 두껍거나 이중턱이 세거나 이쪽에 살이 많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이불로 덮어놓은 경우하고 똑같잖아요. 심부볼 크기는 이만해도. 그러면 심부볼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약간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그 조화로운 어떤 밸런스가 맞는 그런 피부니까 요렇게 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요렇게 나와 여기 뺀만 부분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지방 흡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밑에 심부볼 하실 때 제가 심부볼로 하셔도 됩니다. 지방 흡입 같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거는 그 위치도 중요하고 피부 두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 위치, 네. 심부볼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피부의 두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대 밑 아까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광대 밑에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광대 밑에 왜 꺼지냐. 응? 근데 뭐 보톡스 맞아서 꺼졌어요. 예전에 뭐 광대 수술해서 꺼졌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광대 밑에 꺼져 있는 거는요. 얼굴에는요. 이렇게 제가 좀 그려보면은 귀 밑에 이하선이라는 구조가 있고 여기 그 관골궁이라고 해서 이제 뼈가 있고 여기 이하선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얼굴에는요 이렇게 사람 손바닥에 손금이 있는 것처럼 얼굴에도 좀 영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리테이닝 리가먼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많아요. 얼굴에 굉장히 많아요. 리테이닝은 유지시킨다는 뜻이고요. 리가먼트는 인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 손바닥도 그렇고 뭐 물론 뭐 관절에만 뭐 인대가 있고 뭐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도요 인대성 구조들이 다 있고요. 그 인대성 구조는 뭐 뼈로부터 피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인대도 있고 혹은 근육에서부터 피부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구조들의 해부학적 특성이나 생리학적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대 밑에 꺼졌다고 지금도 이렇게 좀 꺼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꺼진 건 마일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 손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요, 요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요, 뭘까? 이게 참 어차피 지방이식에도 잘 올라오진 않고 필러 놔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다 뜯어내서 인대를 다
그러니까 피부 밑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뼈, 이게 피부. 그러면은 이 리테닝 리가먼트라는 거는 뼈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육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침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렇게 인대성 구조가 있어요. 요렇게 나가는. 그래서 그러면 요걸 잡고 있으니까 살이 찌면은 얘는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살이 찌면 쏙 더 들어가겠죠. 그쵸? 이 주변 다 찌는데 얘만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볼살이 찌면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는 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 손바닥에 손금 같은 구조니까. 근데 광대 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요. 이것도 제가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침샘으로부터 피하층으로 오는 인대성 구조라고 해서 요거는 파로티드 큐테너스 리가먼트라고 불러요. 침샘에서 올라오는 구조다. 그리고 그리고 뭐 요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얼굴의 유지죠. 얼굴이 더 처지는 거, 요런 이제 지지인대가 없으면 얼굴이 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이제 그거의 장점이 되겠지만 또 이게 너무 부각이 된다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좀 꺼져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근데 심부볼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질문자께서 이쪽에 의자 한번 앉아주시면요. 제가 한번 다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요게 파로티드 큐테너스 리가먼트가 침샘 부위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근데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다 이게 전부 다 침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부분은 특히나 더. 그리고 요 부분 침샘이 이게 심부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이미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빼면은 당연히 이만큼 퀭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볼페임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수술해도 볼페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으셨어요. 광대 밑에는 워낙 꺼지셨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부각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더 퀭해 보일 수 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톡스 맞으시면 이 부분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더 얼굴 한쪽이 다 퀭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꼭 채우셔야 됩니다. 경과 보고 채우셔도 됩니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대 밑에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수술적인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수술하시고 나서도 저에 대해서 오해 안 하시고 마음고생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내가 내 얼굴을 알아야지만이, 수술 전에 내 얼굴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병원에 내가 이거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거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볼은 어쨌든 냅두면 내려가니까요. 이제 수술은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노화가 진행돼서 연세가 좀 많아지시더라도 얼굴이 처지는 게 덜하다는 거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또 참 말씀인데, 얼굴이 이제 60대나 이제 70대 뭐 어르신들께서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시고 이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해주시는데 꼭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안면거상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다 넉넉하게 40대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시술만으로도 내 얼굴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편한 자리.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항상 유튜브에 글 올려주셔도 되고, 또 병원 내원 해주셔서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거는 안 그런 질문은 저한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얼굴도 처진다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신부병 얼굴 다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걸 해줘야지 얼굴이 더 처지는 게 좀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이제는 그런 질문은 보셨으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